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들으려면 사실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조금 힘들고 파트 1을 꼭 듣고 오세요. 제가 질량중심 파트 1이라고 위에 모멘트의 개념과 함께 다뤄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모멘트의 개념이 없으면 지금 평면 위에서의 분포된 질량중심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이 모멘트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앞에 강의를 듣고 오세요. 평면 위에서의 질량 중심은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평면 위에 여러 개의 질량이 있습니다. 질량이 M1인 거, M2인 거, M3인 거. 자, 얘네들의 질량, 이 세 개의 물체가 하나의 평면 위에 있을 때 과연 질량 중심은 어디일까? 질량이 모두 같다면 상관없지만 질량이 모두 다르고 다른 위치에 있으면 구하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자, 전체 질량, 개의 질량 M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물체가 여러 개면 K를 이용해서 첨자를 늘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모멘트의 개념을 써야 되는데, 자, X축과 Y축을 이용해서 모멘트를 두 가지로 구할 겁니다. 자, 혹시나 1강 듣고 까먹는 사람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모멘트는 어떤 물체의 거리, L이라고 할까요? 거리와 질량에 따른 어떤 값이 돌림 힘으로 적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개의 물체에 동시에 적용하는 걸 한꺼번에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M1의 XY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M2, M3는 그러면 X2, Y2, X3, Y3가 되겠네요. 자, X축에 대한 모먼트는 무슨 뜻이냐? X축이 기준이 돼서 돌리는 힘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리 곱하기 무게니까 이 거리는 당연히 Y1일 거고, 거기에 질량 M1이 될 겁니다. 여기는 Y2일 거고 질량 M2, 이쪽은 길이가 Y3, X축으로부터의 거리가 Y3, 그 다음 질량은 M3가 될 겁니다. 간단히 여러 물체가 있을 때 X축 모멘트가 시그마 MK, YK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Y축 모멘트도 똑같이 생각하면, Y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돌리는 힘이 거리가 X고 질량이 M이죠. 똑같이 Y축 모먼트는 시그마 MK, XK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모멘트를 구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 개의 질량 중심의 X좌표를 제가 X바라고 하겠습니다. X바라는 애는 당연히 라지 M분의, 그쵸? 전체 질량분의, 우리가 구해놨던 전체 질량분의 여기가 M. 자, 지금 내가 X좌표를 찾고 있는 거죠? X좌표. 여기가 어디쯤인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 얘네 세 개의 중심이 어디일까? 그러면 여기에 Y축 모멘트를 써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Y축 모멘트를 쓸 때 바로 X좌표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쟀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Y축 모멘트를 MY, 라지 MI라고 놓고 X축 모멘트를 MX라고 놨을 때, 내가 질량 중심의 X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Y축 모멘트를 써야 되고, 질량 중심의 Y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X축 모멘트를 써야 됩니다. 어때요? 이 개념이 이해가 가나요? 현재 이 그림을 보면, 조금만 부연 설명하면, Y축을 기준으로 모멘트를 쟀을 때, 즉 MY를 구할 때 우리가 질량 MK 곱하기 이 길이, 즉 XK를 이용해서 구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X바와 Y바를 구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평면 위에 M1, M2, M3가 있을 때, 이 평면이 만약에 무게가 전혀 없는 평면이고, 무게를 무시할 수 있는 평면이고,
네모, 세모, 동그라미라는 질량이 있을 때 이 질량의 중심이 바로 x바, y바에 이렇게 질량 중심이 놓이게 돼서 여기에 뭐 뾰족한 걸 놔둬도 이 평면계가 기울어지지 않고 중심을, 균형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무게중심의 x좌표를 구할 때 y축 모멘트, 왜냐하면 y축 모멘트가 y축과 물체와의 거리다 보니까 x를 이용해서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제 임의의 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좌표 평면 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러한 판이 있어요. 질량은, 밀도는 일정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판이 있다면, 이런 얇고 평탄한 판이 있다면 얘의 질량 중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뭐 아무거나 구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우리가 식을 알고 있어야 구하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구할 수 있다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좀 다시 그리고 할게요. 그림을 필요한데 색칠해 버렸네요. 자, 이 적분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얇은 판을 쪼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쪼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띠에 어느 정도 근사값이 주어질 거고, 이 띠가 무한히 작아지면 이 띠의 폭은 dx가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 띠의 질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델타 m을 알고 있다면, 자, 우리가 얘의 질량 중심을 예를 들어 이렇게 놔둘 수 있을 겁니다. 얘가 굉장히 얇은 띠라면, 사실상 얘가 굉장히 얇은 띠라면 어떠한 한 점, 그 다음에 얇은 띠니까 그냥 선이라고 봐도 되죠. 선 위의 중점, 이렇게 해서 띠 위에 x 부분, y를 이용해서 질량 중심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질량 중심은 이 하나의 띠, 하나의 선의 질량 중심이에요. 예를 들어 엄청 작은 이러한 선이 있다면 당연히 얘의 질량 중심은 여기에 x좌표, 그 다음 얘의 중점, 이 중점이 질량 중심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질량 중심을 얘가 굉장히 작은 띠로 나눈다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질량 중심을 알았어요. 그러면 질량 중심을 이용해서 이 띠들, 이 수많은 띠들의 모멘트들을 다 더해줘 버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더하느냐? 저 x 물결이면 지금 내가 y축 모멘트를 구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까지의 거리, 그 다음 여기의 질량, 이거를 곱하고 각각의 띠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 바로 y축 모멘트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얘를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 아까도 말했지만 x 무게중심의 x좌표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y축으로 해봅시다. 자, 똑같아요. 자, 작은 띠로 얘를 이렇게 나눴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내가 x 모멘트 mx를 구할 건데 이 mx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와의 거리, y 값이죠. 거리. 이 띠는 y좌표가 주어져 있을 테니까 엄청 얇은 띠라면 사실상 y좌표를 알게 되는 거겠죠. 그거랑 얘의 무게중심, 여기랑 여기의 가운데 밀도는 일정해요. 얘를 x바라고 합시다. 여기의 좌표를 x바.
그러면 여기 x, y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y 물결 이 거리, 여기가 y 물결이죠. y 물결 곱하기 똑같이 저 띠의 질량, 요 띠의 질량, 이거를 전부 더해주는 겁니다. 이러면 mx가 또 나오겠죠. 그리고 얘를 전체 질량 라지 m, 즉 시그마 델타 m으로 나눠주면 얘가 바로 x축 모멘트인데, x축 모멘트를 y축을, 그러니까 y 길이로, y 값으로 구했죠. 얘가 바로 y 바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 얘를 띠를 극한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얇게 한다면 결국 적분 개념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x반은 인테그랄 dm 분의 인테그랄 d, y반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y는 2x라는 직선, x는 1, 즉 여기의 좌표는 y는 2가 되겠죠. 자, 이러한 삼각형 위에 질량 중심을 구하면 사실은 누구나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 점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뭐 x좌표 다 더하면 2니까 3분의 2, y좌표 다 더하면 2니까 3분의 2. 아마 질량 중심은 3분의 2, 3분의 2일 거예요. 뭐 이걸 구하는 것 자체는 사실 밀도가 일정하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밀도를 이렇게 줄게요. 즉 단위 면적당 무게가 5g이라는 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둔다면 뭐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우리가 배운 개념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띠를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띠의 무게를 구하기 위해서 가로 길이 dx 곱하기 높이, 여기서의 높이는 얘의 질량 중심은 x 물결, y 물결이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높이는 2 곱하기 x가 되겠죠. 그쵸? 곱하기, 이렇게 하면 넓이가 나왔고 얘를 da라고 넣을 수 있죠. 넓이가 나왔고, 자, 이 넓이에 우리가 밀도를 곱해줌으로써 m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소문자로 쓸게요. 대략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m을 구했는데 실제 중요한 건 여기에 우리는 모멘트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m, y라는 y축 기준으로 모멘트를 구하고 싶어요. 왜냐? 난 x좌표를 구할 거니까. x좌표를 구하려면 얘를 구해야 되고, 전체 질량이야 뭐 넓이가 1 곱하기 2니까 2고 2분의 1이고 1이네요. 1 곱하기 질량 5 하니까 전체 넓이는 무게는 5일 텐데 여기에는 질량 중심을 구하고 싶으니까 모멘트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거리에 따라 무게에 작용하는 힘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거리를 재봤는데 여기에 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x 물결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이 띠는 y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리는 x만큼, 그리고 무게는 요만큼이더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전부 더해줄 것이고 나중에는 인테그랄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얘를 x값이 0에서부터 1까지 변하니까 2x제곱 10x제곱이네요. 10x제곱이면 2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dx는 2 곱하기 3분의 1의 x세제곱 0부터 1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우리가 예상한 무게중심의 x좌표하고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아마 y좌표도 여러분이 이렇게 구하면 x축을 기준으로 모멘트를 잡고 이 거리, 즉 이제 y를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실제 해보세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엔 똑같은 삼각형의 질량 중심을 구하는데 아까는 띠를 세로로 만들었다면 이번엔 가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로로 만드나 세로로 만드나 계산 결과는 같지만 가끔 복잡한 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띠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계산의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한번 다뤄볼게요. 자, 가로로 이렇게 띠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띠의 질량 중심을 이렇게 둘게요. 띠의 y좌표가 띠의 질량 중심의 y좌표를 얘라고 둔다면 이 점의 x좌표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결국 가로의 길이는 1 이렇게, 세로의 길이는 y의 변화량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 밀도 5를 곱하면 바로 이 띠 하나의 무게를 우리가 구한 게 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얘를 구한 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모멘트라는 애는 여기에 뭘 곱해야 되느냐? 바로 이 거리를 곱해줘야 돼요. 이 거리는 사실은 x 물결 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y로 바꿔야지 이따가 적분을 하는 게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 x 물결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바로 얘와 1의 중점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얘가 바로 모멘트가 되겠죠. 결국 얘를 무게 x 물결 곱하기 dm을 해야 되는데 얘를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y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를 적분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바로 y축의 모멘트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얘는 계산하면 2분의 5의 인테그랄 1 마이너스 4분의 y제곱 dy라고 쓸 수 있습니다. 얘는 2분의 5의 y 마이너스 12분의 y 세제곱 0부터 2까지. 그렇죠. y 값이 0부터 2까지 변하죠. 2분의 5에 2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면 3분의 4가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y축에 의한 모멘트, y계의 모멘트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x바가 전체 질량 라지 n분의 이거니까 5분의 처음에 우리가 구했던 거랑 똑같죠. 앞에 구했던 질량 중심과 같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든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자, 가로로 띠를 만들든 세로로 띠를 만들든. 자, 조금 어려운 모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지금은 이 정도 난이도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2차 함수만 되어도 사실 띠 만드는 방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y는 4-x제곱이라는 애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애죠. 사실 얘의 질량 중심 x만은 구할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대칭이기 때문에 0이 될 거라는 것은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는 거에 집중할 거냐면 얘를 구할 겁니다. 즉 이걸 구하는 게 목표죠. 자, 밀도는 상수 델타라고 해봅시다. 얘가 밀도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해놓을게요.
델타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질량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질량 m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4 마이너스 x 제곱에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뭐 특별할 게 없어서 요거는 직접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mx를 구해야 되는데 mx는 x축을 기준으로 한 모멘트입니다. 자, x축 기준으로 하는 모멘트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아마 y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 가로띠를 만들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얘의 질량 중심을 x 물결, y 물결이라고 한다면 뭐 0,y 물결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y 물결이라고 한다면 자, 먼저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dy 곱하기 이 가로 길이를 해야 되는데 이 가로 길이는 x좌표입니다. 그러면 y는 4-x 제곱에서 y-4는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y의 루트를 씌운 값입니다. 즉 여기가 가로 길이가 2의 루트 4-y예요. 여기에 또 밀도 2에 곱해야 되죠. 그 다음 우리가 질량 구했으니까 뭘 구해야 돼요? 얘를 곱해야 되죠. 즉 y 물결을 곱해야 돼요. 자, 그리고 얘를 인테그랄 y 값이 0에서부터 4까지 얘를 적분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얘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딱 보기에도 이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 적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방법을 바꾼 겁니다. 내가 지금 x축 모멘트를 구하고 있긴 한데 세로띠는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가로띠를 구해볼 겁니다. 가로띠 한번 같이 구해볼게요. 가로띠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mx를 구할 건데 가로띠로 구할 겁니다. 자, 먼저 가로의 길이 dx 곱하기 높이 4-x 제곱 그쵸? 그 다음 밀도 곱하기 얘의 질량 중심을 x 물결, y 물결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 뭘 곱해야 되느냐? x축과의 거리. 사실은 y 물결을 곱해줘야 되는데 y 물결 대신에 뭘 곱해주면 돼요? 4-x 제곱을 넣어주면 될 겁니다. 왜냐면 y 물결은 4-x 물결 제곱이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면 될 겁니다. 얘 앞으로 빼주고 4-x 제곱의 제곱이 얘가 mx가 될 겁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계산은 어렵지 않죠. 이거 0으로 바꾸고 2 곱해줘도 괜찮고요. 그러면 15분의 256 얘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라지 m 3분의 32 델타분의 15분의 256 델타를 하면 답은 5분의 8로 나옵니다. 방금 살펴볼 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질량 중심을 구할 때 가로띠를 만들든 세로띠를 만들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만들고 난 다음에 반드시 계산을 할 때 더 쉬운 걸로 선택해서 하세요.